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 1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의 반등에 힘입어서 오늘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다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유럽장도 지금 현재 반등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녁 8시 14분 현재 시간에서 제가 일단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요거죠. 큰 그림은 이거예요. 전 세계가 하락연자를 진행했고, 하락연자를 조금 초과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덜 목표치를 이제 덜 채운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근데 하락연자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하락이 멈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기어가다 또 아래로 박을 거냐, 또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하락을 할 거냐를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미국이 탄력적으로 올라주면 이제 전 세계도 다 같이 따라서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거고, 미국이 또 옆으로 비리비리 하면은 또 혼조하다가 약한 친구들은 또 아래쪽으로 또 박살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이 결과적으로 조금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지금 이게 좀 강하긴 강했었거든요. 이 마지막 나왔던 이 하락 파동이 그래도 조금 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탄력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사실 뭐 방금 전에 이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 내용이 사실 오늘 시장의 전부이고요. 그래도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좀 뭐 자세한 내용 살펴보자면은, 일단 오늘까지 중국 본토는 휴장이죠. 내일부터 중국 본토는 다시 이제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중국 눈치 안 보고 시원하게 움직였던 코스피가 내일부터는 또 중국 본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부터 휴장을 해가지고 뭐 금, 토, 일,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지금 쉰 건데, 그 사이 글로벌 증시는 일단은 레벨 다운을 한번 하긴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다시 개장을 할 텐데, 내일 개장하는 타이밍이 어쨌든 지금 글로벌 증시의 반등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의 반등 흐름과 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 증시가 내일 개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일단 이런 점 정도 체크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 넘게 반등하고 있죠. 네. 뭐 유럽도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일단 없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유럽은 어제 같은 경우 급락했는데, 급락에 이어서 뭐 바로 어떤 저점 테스트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V자로 좀 급등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 나온다면은 아마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또 여러 번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상승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 아랫부분에 대한 이런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여기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이틀 전에 양봉 부근까지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게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좀 불안할 여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좀 약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긴 하고요. 이게 독일만 그런 게 아니겠죠. 유럽 시장 대부분 다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좀 건전한 류의 반등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어제 안 빠졌어도 됐었다고요. 어제 장중에 이렇게 급락 안 했어도 됐는데, 장중에 괜히 개파락 출발하고 장중에 급락하면서 보시다시피 양봉 만들어내서 지지력만 더 강화했다고요. 사실 이런 게 어떤 진정한 반등으로 연결되기는 훨씬 좋은, 기술적으로는 좀 탄탄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해서 야, 여기가 뭐 탄탄한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조정은 끝이고 정고점 또 넘어가겠네. 그거는 일단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이슈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뭐 이게 뭐 지금 전염병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니고, 재료가 지금 악재가 상당히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상당히 악재가 좋은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국이에요, 악재가.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악재 한두 개 이벤트적인 이슈가 아니고 어떤 추세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악재라서
통화정책, 뭐 어떤 그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이 어떻다라는 경제가 우려돼 갖고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라 악재가 상당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쪽으로도 상당히 좀 제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쨌든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반응도, 그리고 주식시장을 제외한 그 이외의 금리라든가 달러의 움직임도 뭐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그 사기적으로 강했던 그런 증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말 꺾이기 어려워 보이는 거죠. 지금 마치 또 반등을 하면 또 마치 고점 넘어갈 것처럼 그런 느낌은 들긴 드는데, 아무튼 이건 이제 미국이 이제 그래 보이는 거지, 어쨌든 길고 짧은 건 좀 대봐야 된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미국 증시는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저 위에서 제가 숏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은 솔직히 안심을 못 하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어딘가에서 고점을 낮추고 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참 오래간만에 참 반도체 지수 한번 그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위쪽에 튼튼한 저항을 만들어 놨고요. 한 3겹 4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3겹 4겹으로 저항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운 좋으면 당분간 여기 이렇게 큰 박스권이고, 재수 없으면 이 박스권 아래쪽도 붕괴시킬 수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박스권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지금 저항이 굉장히 많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뭐 움직임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나오니까 반도체 지수가 이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아무튼 이 미국 시장 보는 김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빅스 지수가 어젯밤에도 음봉 만들어내는 바람에 내려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야 돼요. 이제는 오늘 밤은 아마 내려올 겁니다. 빅스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어쨌든 어딘가까지 내려오겠죠. 어딘가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래 부분에 대한 지지력들이 워낙 강력해갖고 내려오더라도 아마 그렇게 많이는 못 내려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장대 음봉을 좀 몇 개 정도 맞긴 맞아야 될 그런 자리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UVXY 베팅하시는 분들은 그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UVXY 베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아마 이 당분간 뭐 한 어쩌면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조금 좀 이 빅스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어떤 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아마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항을 어디를 일단 봐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뭐 갭 상승, 이 갭하락 출발했던 요 자리, 이런 자리가 일단 중요한 어떤 저항이 될 겁니다. 여기도 저항이고요, 여기도 저항이고요. 근데 몰라요. 이 저항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 저항에서 반드시 밀린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자리에 저항이 있다라는 걸 알아 놓으시고,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지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 미국은 워낙 이 강한 증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해서 분할로 천천히 접근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한국보다 더욱더 조심스럽게 숏 포지션은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뭐 저항들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S&P보다 더 약해서 저항들이 아무튼 더 많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요런 자리도 지금 저항이고요. 이것도 여기 개파락했던 뭐 요런 자리, 여기도 어떤 저항이고, 여기도 어떤 저항이고, 여기도 어떤 저항이고. 나스닥이 어쨌든 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나스닥은 저항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뭐 그래서 좀 어쨌든 숏을 잡으실 분들 충분히 좀 기다리셨다가 이런 자리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충분히 좀 봤다가 어떻게 된다, 여기를 저항으로 인식해서 못 넘어가는구나 라는 게 좀 확인이 되면은 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또 그리고 무작정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이 변동성 지수 글쎄 최소한 한 17부근까지 17, 18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가 어떤 지지력이, 의미 있는 지지력이 여기 일단 하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16부근에도 좀 하나 있다고 보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지와 저항 자리는 반드시 여기를 지킨다, 반드시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좀 내려와야 될 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을 목표치가 좀 많이 남았다,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좀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 뭐 급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 한번 충분히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미국은 이제 큰 폭의 갭상승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큰 폭의 갭상승은 아무튼 주식시장의 반등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현재 S&P,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 S&P 선물은 4,400이라고 할게요. 대충 4,400인데 4,400이면 여기죠. 예. 4,400이면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오늘 좀 글쎄 애매하네요. 땡 하고 나서 바로 저항을 인식해서 4,400부터 밀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위쪽으로 더 올라갈 목표치가 있죠. 최소 뭐 여기서 1% 이상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4,440부근까지. 어쨌든 좀 애매한 자리에서 이렇게 뜬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는 어쨌든 좀 충분히 좀 지켜보시다가, 얘가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여기 갭상승하고 또 원웨이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좀 충분히 보시고, 어쨌든 그 중요한 자리에 와서 중요한 레벨 때, 중요한 저항 때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충분히 좀 구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숏을 먼저 들이대셨다가 저도 많이 털렸었고, 저 이외에도 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좀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저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금리 같은 거 1.555 저항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다,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뭐 달러도 그죠? 달러도 전고점 부근에 저항 테스트하다가 좀 내려오는구나, 요 정도 보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요 정도 봤고요. 어쨌든 하다 보니까 해외 주식 시장을 먼저 봤네요. 오늘 뭐 뉴스 특별히 나온 건 없는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었어야 될, 알고 넘어가야 될 만한 이슈인데 아침에 말씀 안 드려서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그 미중 정상 연내 화상회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뭐 직접적으로 뭐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튼 그 미국과 중국이 뭐 회담을 한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일단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날짜 뭐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게 증시의 어떤 호재는 호재일 거예요. 이런 소식이 하여튼 증시의 반등 타이밍에 딱딱 나온다는 게 아무튼 정말 재밌는 사실이긴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 뭐 좋은 뉴스는 딱 증시 반등할 때만 나오고요. 안 좋은 뉴스는 그 증시 하락할 때 막 몰아서 나오고 그럽니다. 참 하여튼 주식시장 계속 보다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마치 어떤 절대자 한 명이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것도 정말 딱딱딱 맞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정말 하나의 톱니도 어긋나지 않게 딱딱딱딱 그 뭔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죠? 반등할 때쯤 되니까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어떤 뭐 정책적인 움직임, 이런 거는 큰 변화가 없죠. 스탠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알아만 노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 같이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그리고 인플레 우려에 뭐 기준금리 인상 이런 걸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제가 폴란드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하여튼 폴란드란 나라도 10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동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독일 옆에 붙어있는 나라죠. 독일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죠. 땅이요. 아무튼 이런 거 정도 흐름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원래 이제 평상시에는 긴축,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의 호재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따지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런 구간에선 호재예요. 이런 구간에선 분명 주식시장의 호재고,
한 이쯤, 대략적으로 한 이쯤부터 해서 이 금리 인상 후반기에는 분명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할 때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조정은 찾아올 수 있어도 폭락이나 금융위기는 잘 안 왔는 게 지금까지 역사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좀 그 느낌이 좀 뉘앙스가 좀 옛날하고 좀 다르다는 점도 있긴 있습니다. 아침엔 이제 주식시장이 비싸다 이런 것만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 요즘에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거는 뉘앙스가 옛날처럼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린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뭐 예,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코로나 이런 게 없었고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엔 경제가 좋으니까 긴축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그죠? 뉘앙스가 다르죠. 지금은 그 과도한 양적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플레이션 요런 게 그죠? 인플레 우려지 않습니까? 막 폴란드 경제가 좋아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하는 거야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물론 그게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그 연준에서 계속 인정은 하고 있는데요. 옛날과 같은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 우린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할 거야가 아니고 지금은 약간 이제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야. 좀 약간 좀 조심스럽고 차분한 금리 인상이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쫄까봐, 시장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할까봐, 근데 더군다나 미국 경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도 받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약간 위로를 해주면서 그렇게 긴축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지나친 양적 완화,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기 전에 그 시절과의 그런 뉘앙스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지금은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인플레 우려 때문에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 인상하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이야기 정도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슈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시장 특별히 이슈가 없었어요. 당연히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제가 굳이 뭐 영상에서 이야기는 다 일일이 안 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일단 뭐 400까지 저는 어떤 400을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근데 뭐 400에만 저항이 있냐? 그거 아니죠. 제가 이야기는 일일이 다 드리지 않았지만 짜잘짜잘한 저항들이 여기 몇 단계씩 있어요. 400까지만 해도 지금 이 사이에 넘어야 될 저항이 글쎄요. 일단은 뭐 여기 보시면 390대에도 일단 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394, 뭐 393대도 뭐 하나 있고 398대에도 뭐 하나 있고 400대에도 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전에도 짜잘짜잘한 그 미니 저항들은 되게 많아요. 미니 저항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은 10월 6일 날, 그러니까 어제 결과적으로 이런 언더슈팅을 줌으로 인해서 저는 400에 도달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400 정도는 무리해서라도 좀 터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지만은 터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어이없게 꺾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의하긴 주의해야 됩니다. 뭐 아무튼 지금 오늘 이렇게 양봉이 튀어나와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식시장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이런 양봉에 좋아하시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늘 내일 연속으로 막 2% 3% 폭락해버려서 이 하락 에너지를 빨리 소진시켜버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양봉 나오고 이렇게 쉬어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하락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참 어쨌든 저는 뭐 지금 뭐 400까지 반등 뭐 요런 뉘앙스로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반드시 이게 400까지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어이없게 여기 어딘가에서 또 옆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옆으로 쭉 기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또 폭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한국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근데 어쨌든 저는 위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좀 반등을 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여기는 갭 정도는 메꾸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기 10월
5일날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이날 이 갭도 아직 안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갭 정도는 메꾸겠지 싶은 생각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뭐 코스닥 시장도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근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모습들을 다 보시면은 갭 상승 크게 출발해 갖고 그 갭을 하루 종일 메우지 못했죠. 제가 이 영상 초반에서 독일장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자리들 이렇게 갭으로 띄우는 것보다 좀 아래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충분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자리 갭을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자리에다 좀 갭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한국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갭으로 큰 빵꾸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혹시나 다음번에 얘가 다시 이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약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 자리 갭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좀 오늘 찌질찌질하게 좀 많이 싸우고 아래 꼬리도 좀 길게 달고 이랬으면은 오늘의 지지력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지력이 좀 기초공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 정도는 좀 들어요. 아무튼 뭐 기초공사가 안 됐다고 반등을 못하냐, 뭐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다만 이제 기초공사가 약해 보인다, 요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릴게요. 뭐 코스닥 시장은 뭐 저항이 어디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도 저항 많죠. 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오늘 종가 자리가 지금 딱 중요한 저항 자리네요. 1405 부근, 여기도 하나의 저항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1430짜리 이런 것도 저항이고, 뭐 1450 이런 자리도 저항이고, 근데 위쪽으로 저항은 많습니다. 어디까지 반등하느냐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저항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라인 세팅해 놓으시고 그냥 분할로 이제 접근하셔야겠죠. 모르면 분할입니다. 이제 모르면 분할로 살살살 접근해야 될 거예요. 미국장 분위기도 잘 보시고 하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옵션 시장에서는 오늘 보면은 재밌는 반응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콜옵션들이 너무 좀 지난 2거래일 동안 좀 많이 죽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뭐 장중에 100%까지도 이런 내가 옵션이 장중에 100%까지도 뭐 시세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장중에 100%까지 올랐지만 이게 그다지 대박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콜옵션들이 좀 과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콜옵션들 그리고 지수가 단기 낙폭 과대에 좀 시달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더 지수가 폭락해봐야 오히려 하락에는 안 좋았을 건데,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니 하여튼 뭐 숏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일단 뭐 흐뭇하게 일단 보고 있어요. 풋옵션들은 뭐 적당히 죽어야 될 자리라기보단 저항에서 일단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 저항 자리에서 저항을 의식하고 있어요.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려주고 있어요. 쉬어야 될 자리에서 쉬고 있는 거고, 이번에 뭐 물론 이게 옵션이기 때문에 딱딱 지지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딱딱 그렇게 지지선을 지키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만한 점은 61선과 21선이 이제 다 모여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모여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다음번에 만약에 이번 월물은 안 넘어가겠죠. 이번 월물은 이제 만기일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만기주인데 뭐 다음 주에 당장 이걸 넘기지는 않을 거고, 아마 다음 주에 풋옵션 좀 죽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언젠가 이제 이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이 저항대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럼 정말 풋옵션들은 정말 강하게 이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초대박 터질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엔 풋옵션들이 굉장히 안 움직인 편이긴 하거든요. 시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락 시세 굉장히 선물 시원하게 빠졌거든요. 선물 시원하게 빠졌는데 사실 시세가 그렇게 빠진 것 치고는 뭐 하루에 150%? 이 정도면 사실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풋옵션이 되게 많이 안 움직인 건데, 이 라인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풋옵션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뭐 아무런 저항도 없고 어떤 그 자기를 결속하고 있던 그런 무거운 추를 떼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진정한 풋대박의 시대가 아마 펼쳐질 거예요. 그때 되면은 뭐 풋 몇백 프로씩 막 빵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월물은 아닐 것 같고, 다음 차기 다음번에서 그렇게 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고,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빠지더라도 하필이면 뭐 만기일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세가 움직인다, 그러면 또 재미없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옵션이 워낙 가격들이 비싸기 때문에
이 아무리 선물이 많이 움직여도 옵션들이 재미없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뭐 차월물에서 풋옵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풋옵션이 좀 죽긴 죽어야 될 때가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뭐 원달러 환율 별거 없죠. 1190원짜리가 지지력이 돼가지고 이제 어제 무거운 저항을 이제 돌파 안착한다고 도장 딱 찍어놓고, 돌파 안착했다 도장 찍어놓고 그 위에서 이제 편안하게 꼭대기 올라갔고 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위쪽으로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하여튼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할 말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25분을 떠들었네요.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당분간은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투자에서는요. 원래 내가 트레이더가 아니다, 난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본이고, 가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 번씩만 이 컴퓨터를 켜서 클릭을 해야겠죠. 예. 그 전까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쨌든 기본이긴 할 거예요. 아무튼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